네, 안녕하세요. 10주차 2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다른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A 유형 행동 패턴이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A유형의 사람과 B유형의 사람들이 있더라 봤더니 관찰을 해봤더니 이제 이게 이 관상동맥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를 했던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제 심장병이나 관상동맥 질환을 겪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 뭔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봤더니 주로 그 관상동맥 질환을 겪는 사람들의 특성이 좀 주도적이고 경쟁적이고 참을성이 없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좀 성격이 급하더라. 그래서 약속도 좀 잘 지키고 급한 성격이다 보니까 뭔가 과제를 빨리빨리 해내고 또 빨리 먹고 빨리 걷고 이러다 보니까 인제 소화기관에도 인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쉬지 않고 일하고 집단 토론을 주도하고 그러니까 성취를 하고 성공하고 굉장히 일에서는 능률을 발휘하지만 몸에는 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급하게 빨리빨리 막 주도적이고 경쟁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심혈관계에 무리를 줘서 관상동맥 질환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심리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냈어요. 근데 반대로 인제 이 관상동맥 질환을 겪지 않는 B유형의 사람들은 어떤가 봤더니 A유형의 사람들과는 반대로 좀 느긋하고 좀 삶의 질에 더 집중을 하고 혈압도 좀 낮고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B유형이라고 해서 특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 자체를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 심리는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심리학자들은 자기 효능 기대감, 어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효능감이 스트레스를 중지하는 데 스트레스에 있어서 되게 심리적 탄력성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 회복 탄력성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 자기 자신이 효능감 있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는 좀 이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 신뢰, 뭐 자존감 이런 것들과도 인제 연결이 지어지는 건데 자기 자신을 기능적으로 뛰어나게 바라보는 그 심리적 기대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자기 효능감인데 이런 자기 효능감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더라.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바라봤어요. 그래서 반드라가 자기 효능감 실험을 했는데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한테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봤더니 공포 자극에 노출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신체각성에 관여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수치를 관찰을 해 봤더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수치가 나오더라. 아,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구나. 스트레스가 왔을 때도 생물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구나. 생물학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 특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구나. 그래서 어 이 연구 결과를 알 수 있는 것들은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부정적인 일들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적다. 또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체중도 줄일 수 있고 금연이나 알코올 섭취도 조절할 가능성이 더 많다. 또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통증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좀 의연하게 잘 기능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 결과로 내놨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인 이 심리적인 강인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는데요. 수잔 코바사라는 학자가 어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이런 경영 임원진들을 연구를 했더니 심리 검사상에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심리적 강인성이라고 하는데 헌신, 도전, 통제라고 하는 심리적 특성 세 가지를 갖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부터 완화시키는 특성을 갖게 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심리적 강인성, 이 세 가지 하부 요인이겠죠. 이 세 가지 하부 요인을 심리적 강인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은 내적인 통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가 와도 자기의 심리를 탁 붙잡고 이런 내적 통제를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직면해서도 강하게 저항을 하고 오히려 이 스트레스를 자기 인생에서 자기 기회를 펼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강인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헌신과 도전과 통제가 있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심리적으로 강인한 임원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거나 당면한 일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참여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헌신성이라고 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뛰어들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헌신성이라고 봤고요. 도전성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강인한 임원들이 안정보다는 변화, 이것이 인생에서 정상이다. 안정이 인생에서 정상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이 일어나고 한다는 게 인생이다. 맞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계속 안정적일 수 있나요? 그런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죠. 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예기치 않은 사건,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 인생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을 도전성으로 봤어요. 또 통제성은 무엇이냐면 이 심리적으로 강인한 임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들이 높았던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헌신, 도전, 통제 이런 것들을 합해서 심리적 강인성이라고 하고 이것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변화, 그 변화를 대처하게 하는 강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또 유머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에 직면해야 돼. 이겨내야 돼. 이런 것들도 물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겠지만 너무 강하게만 직면하다 보면 어때요? 부러질 수 있겠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때 유머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심리적인 어떤 이완감을 주고 또 심리적으로 넓어짐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인생의 짐을 덜어주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약과 같다. 인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좋은 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플라시보죠. 내가 위약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이런 게 좋대."라고 했을 때 왠지 그걸 먹으면 좋아지는 것 같은. 네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걸 임했을 때 특히 공부 같은 경우에 즐거울 때 하는 공부가 더 잘 돼요. 내가 부정적일 때 하기 싫어서 하는 공부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 공부가 잘 된다.'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마음 상태가 어떤가요? 즐겁지 않나요? 그래서 즐거울 때 공부가 잘 되고 즐거울 때 능률도 높아지고 즐거울 때 어려운 일도 더 잘 헤쳐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 봤는데 긴장된 상황에서
유머러스한 장면을 본 참여자들의 이 타액을 검사해 봤더니 면역 수준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실제적으로 면역 체계를 끌어올리고 엔돌핀을 방출하면서 긍정적인 인지 변화 플러스 긍정적인 정서를 동반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머는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요인에서 벗어나게 하면서도 사물에 대한 관점을 넓힐 수 있게 하게 있게 해요. 그래서 앞에서 1차 시에서 살펴봤던 앨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또 비합리적인 신념을 치료할 때 유머를 많이 썼어요.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는 예측 가능성과 통제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을 예측하는 능력. '아 내가 어떤 것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자기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가 왔을 때도 그 영향력에 대해서 쪼끔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예측을 했을 때랑 예측하지 못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리적 충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감을 외적인 통제보다는 내적 통제에 둘 때 더욱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정서적인 지지도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높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게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 혼자서 온전히 그것을 감당하는 것보다 주변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동료들이나 또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스트레스 영향으로부터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 지지 역할을 하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정서적인 관심을 받는 것. 너 정말 괜찮니? 너 지금 어떤 스트레스 일을 받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이번에 그 시험 괜찮아?' 이제 이런 식으로 정서적으로 관심을 주는 것들 혹은 물질적인 지원들, 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도구들, 또한 정보, 그 스트레스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보들 또한 평가들. '아 네가 하고 있는 그 방식이 그 스트레스를 대처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방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 또한 인제 사회화. 어 음 시험을 보고 나서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면서 이번 문제 너무 어려웠고 너도 그랬니? 저도 그랬니?' 막 이제 이러면서 하하하하 막 이제 하하호 웃으면서 그 상황들을 이제 날려 버리는 거죠. 이런 사회화의 상황들이 정서적인 지지감을 유발해서 스트레스로부터 극복하고 대처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 앞서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정서와 인지와 신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나 이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한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는 바로 인제 스트레스의 대가인 한스 셀리인데요. 한스 셀리에는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는 개념으로 신체적인 영향을 설명했어요. 일반 적응 증후군은 이제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인제 우리 이제 신체라는 게 마치 알람 상태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여기 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스케줄이 있고 막 바쁘고 어떤 일이 오고 막 이랬을 때 막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계속 알람이 울리는 상태에 있는 것이 스트레스 상태의 우리 신체다. 그래서 마치 에너지가 고갈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알람 시계와 같다. 이것이 이제 일반 적응 증후군 상태에 있는 우리 신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적응 증후군은 이제 가스라고 하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경고와 저항과 소진,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경고 반응일 거야. 어떤 스트레스라는 외부 충격이 탁 왔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알람, 경고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뭐지?' 그것이 인제 알아차린 거잖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주의를 두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지?' 이렇게 인제 스트레스 요인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촉발이 되죠. 그래서 인제 생물학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어떤 정향 반응이라고 하는데 주의를 두게 되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뭐 주변을 살피고 사고가 난 건가?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이게 나한테 벌어진 건가? 외부에서 벌어진 건가?' 이러면서 우리 몸이 이제 여차하면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몸을 움직이게 하거나 각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20 세기 초에 생리학자인 월터 비캐논은 이런 각성 반응,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투쟁 도피 반응이다. 플라이트, 파이트 반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 몸의 인제 신체 반응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가 왔을 때 충격이 왔어. 어떤 소리가 났어. 그것이 아직 뭔지 잘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 몸이 인제 시상하부로 가서 뇌하수체로 가서 부신피질 호르몬이 나오면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분비가 돼요. 이런 것들 인제 스테로이드가 분비되면서 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액세스가 증가하면서 염증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인제 처음에는 염증이 사실은 생겨야지 우리 몸의 자체 반응에서 '아 이곳이 다쳤어.' 그럼 염증이 생겨야 막 백혈구들이 가서 이 몸을 치료하거든요. 근데 염증이 감소가 된다는 건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가서 치료를 하지 않고 이거 피가 철철철 흐르게 내버려 두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부신피질의 감으로 인해서 이런 인제 스테로이드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 또 하나는 이제 자율신경계로 가면서 카테콜라민이 분비가 되고 호흡이 증가가 되고 막 땀이 나고 막 정신 활동이 증가되면서 각성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이 인간의 몸 상태를 신경계로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인제 스티븐 포지스라는 학자가 다미주 이론, 이건 최근의 이론이에요. 다미주 이론으로 이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 몸은 이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왔을 때 자율신경계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어 로 반응을 한다. 이 두 가지는 부교감 신경계예요. 그런데 부교감 신경계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앞에 그 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감 신경계가 왔을 때 처음에 우리는 이제 투쟁 도피 반응이 와요.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 강의를 듣고 있는데 외부에서 뭔가 꽝 소리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뭐야? 뭐야, 뭐야?' 이러면서 고개를 막 살피겠죠. 무슨 일이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밖에서 뭔가 폭발음이 났다. 어떤 굉음이 났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반응. 지금 제가 어떻게 했죠? 숨을 이렇게 들이마셨죠. 그러면서 이게 도망가야 될 상황인 건지 싸워야 될 상황인 건지 사람들이 몸을 각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울 만한 대상이면 파이트 반응으로 가는 거고 이건 내가 도저히 싸울 수 없어. 그러면 플라이트, 도망 반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둘 다 움직임이기 때문에 동적 방어로 가게 돼서 싸우는 것도 동적 방어, 도망가는 것도 동적 방어죠. 그래서 이때 교감신경계의 위치는 척수를 따라, 제가 앞에 설명했죠. 이 등 쪽 라인을 따라서 척수를 따라서 존재하고 심박수가 막 증가되고 호흡은 얕아지고, 왜냐하면 도망쳐야 되니까. 혹은 싸워야 되니까 근육이 긴장되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체 자원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스트레스가 왔을 때 어 배 쪽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부교감 신경이에요. 등 쪽 미주신경도 부교감 신경인데 이 제1 방어에서도 해결을 못 했어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동물들은 죽은 척하잖아요. 우리 그 옛날 신화에 동화에 보게 되면 곰을 만났을 때 죽은 척해서 살아난 그 우화, 이솝 우화가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도저히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은 척을 하잖아요. 죽은 척하는 반응이에요. 이건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스트레스야 했을 때는 셧다운, 완전히 신경계가 탁 꺼지는 거예요. 셧다운되고 붕괴되고 얼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그래서 이 제2 방어로 가게 되는데 이때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등쪽 미주신경이라고 하고, 이 등쪽 미주신경이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주로 내장기관.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 내가 진짜 너무너무 열받는 일, 이러고 막 골똘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배 쪽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등 쪽이 쭉 말리거든요. 등쪽 미주신경이 이쪽에 위치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생명 보존을 위해서 얼음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주로 트라우마가 굉장히 극심한 사람들은 이 등쪽 미주신경계가 계속 켜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꽉 난 굉음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바깥에서 누군가 이렇게 쨍그랑 유리를 깨트린 거였어요. '아 이거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네.' 그리고 누가 그거를 다 수습을 했어요. 그러면 어 "엄마 뭐 괜찮아?" 하면서 이제 엄마가 그래 괜찮아. 내가 이거 치우고 있을게."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부교감 신경계로 와서 이제 배쪽 미주신경계가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사회적 연결 체계 '아 저거 별거 아니고 저 일을 해결해 주는 엄마가 있구나.' 그러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연결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배쪽 미주신경계가 위치한 것이 얼굴이나 목이나 가슴이거든요. 이 얼굴, 목, 가슴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사람과 만났을 때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창구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나와 나를 연결시키고 나와 타인을 연결시키는 통로로서 사회적 연결 체계가 발동이 돼요. 그럴 때는 비로소 휴식할 수도 있고 뭔가 소화 활동 같은 것들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스셀리는 이제 우리 몸이 먼저 알람, '이게 뭐지?' 하는 이제 알람 경고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저항 단계로 가게 돼요. '아 이게 나한테 온 스트레스가 맞아. 지금 이 내가 스트레스랑 막 싸워야 돼.'라고 한다면 우리 몸이 이 경고 반응에 이제 몸을 움직여서 이 스트레스 요인이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이 스트레스랑 맞서서 싸워야 돼.' 그랬을 때는 이제 저항 단계로 가면서 우리 몸이 온통 다 그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는 형태로 가게 되면서 어 이 저항 단계에서는 이 내분비계와 교감신경계의 활동 수준이 경고 반응보단 낮지만 여전히 정상 반응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가장 뭔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투여하는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진 단계에 가서는 스트레스가 여전히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제 계속 스트레스가 경고해서 막 저항을 막 하다가 도저히 인제 어떻게 저항을 해도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몸이 소진된다라고 하는 거죠. 탈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들이 피곤해지고 신체 내 스트레스를 들이 어 이 다 고갈된 상태.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질 수 있다. 어 이거겠죠. 등쪽 미주신경. 이게 우세해진 거겠죠. 좀 무기력해지고 너무 피곤해지고 셧다운된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경고와 저항과 소진으로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진까지도 스트레스가 없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몸이 이제 완전히 탈진된 이 부교감 신경계로 돌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들이 인제 교감신경계로 가서 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신체화 상태로 가게 되고, 이제 이 스트레스가 잘 해소가 되고 처리가 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사회적 연결 체계로 가서 릴렉스가 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인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면역 체계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신체를 침범하는 이물질을 인식하고 파괴하는 신체 체계를 어 면역 체계라고 하는데, 이 면역 체계에서도 우리 몸이 인제 스스로 그 외부 외부 이 항원에 맞서 싸우는 백혈구라는 걸 만들어내죠. 그 백혈구는 세포들을 알아내고 제거하는 수색과 파괴의 기능을 하는데, 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이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에 반응을 하는 이 면역 체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이 항원에 대해서 맞서 싸우게 하지만 너무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파괴한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그 강도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제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관상동맥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 봤더니 가족력도 있고 신체 조건도 있고 소비 패턴도 있고 A형 행동이라는 것도 있고 직장에서의 긴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관상동맥 질환을 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랑 되게 연관이 많은데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봤더니 좀 좋은 신체 상태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금연하고 뭐 몸에 좋은 이런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들이 신체 상태를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 그래서 인제 이런 이제 심장병이나 암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생물학적인 요인, 또 심리적인 요인, 또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있는데 인제 심장병 같은 경우에는 또 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심장병은 가족력, 암도 가족력이 있죠. 신체 조건, 암에도 신체 조건, 또 암에도 비만이 있는데 심한 인제 심장병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나 인제 고혈압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이 심리적 요인에는 A형 행동, 뭐 적대감, 분노 이렇게 주로 좀 공격적인 정서 특성들, 또 너무 업무적으로 긴장을 한다거나 만성 피로를 겪는다거나 스트레스를 겪는다거나 불안에 처한다거나 이런 인제 원인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심장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심장병이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을 제거하고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또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도 아무래도 인제 사회 사회문화적 수준이 낮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유럽계 미국인보다 좀 더 고혈압이나 심장병에 걸리기 쉽다. 그리고 인제 암에는 보게 되면 심리적 요인에 소비 패턴이나 흡연이나 뭐 일광욕, 인제 피부암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게 하고요. 특히나 인제 스트레스들, 또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회문화적 요인에서는 지방 섭취율이 높은 국가에서 좀 더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보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성별의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심리학자 인제 셀리 테일러와 동료들이 보면 여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더 잘 보고 사회적인 접촉과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찾는다고 이런 연구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아무래도 인제 신체 호르몬에서 앞서도 말했지만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이 공격적이고 급하고 이런 남성 호르몬과 영향을 연계를 맺고 있다 보니깐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 여성 호르몬 여성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나 암이나 관상동맥 같은 데에 좀 더 남성들보다는 그 대처 능력이 높더라.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회적 접촉인 것 같아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 사회적 접촉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어떤 키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어 통제할 수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사회적 연결 체계가 있는가, 사회적 지지감을 내가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사회적 지지감이라고 이라고 하는 것들이 외부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와서 나를 토닥여 주고 위로해 주고 이런 것들만 사회적 지지감이 아니라 내가 나와 연결되는 것도 사회적 지지감이거든요. 사회적 지지감이라고 하는 게 얼굴과 목과 표정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 나는 안전해. 내가 스스로 나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어.' 심호흡하고
내가 나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나의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 내가 어떤 것에 취약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난 화가 나면 주로 이렇게 가슴으로 와. 그럼 그때 내가 호흡을 좀 내리고 좀 그라운딩하고 나의 어깨나 배의 긴장감을 좀 땅에 떨어뜨리고 발바닥에 어 이 접촉을 땅과 같고, 그러면서 나의 주변과 연결감을 갖는 것들. '내 주변에 뭐가 있지? 여기 안전하네. 여기 내 방이네.' 지금 사회적 지지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의 몸과 연결되고 외부 환경과 연결되는 것들이 사회적 지지감이기 때문에, 꼭 누가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지지를 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외부 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들이 사회적 지지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신체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갖고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신체적인 조절감들,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는 것. 뭐 명상을 한다든지 뭐 요가를 한다든지, 또 여기서 나왔던 스트레스 적정 방법이 있었죠. 뭐 셀프 토크, 뭐 이완 훈련, 호흡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통제감을 갖게 되면 사회적 접촉감도 넓어지게 되고 배쪽 미주신경도 활성화되면서 내가 스트레스에 좀 강인한, 또 심리적 강인성,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사람으로 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0 주차 2 차식 강의 여기서 마치고, 11장 스트레스 건강 및 대처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